1356년 5월 궁궐에서 잔치가 열렸다. 초대된 이는 기철을 비롯한 기황후 일족과 부원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이때 매복해 있던 장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며 기철 등을 죽이고 나머지 기황후 세력도 제거해버린다. 이어서 옛 고려 영토에 있는 쌍성 총관부 수복을 위해 군대가 출정하고 부원 세력의 근거지인 정동행성 이문소 또한 일제히 혁파된다. 이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 공민왕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야, 오늘 스릴 넘치지 않아요? 기철 일당이 반란을 모의해서 공민왕이 역습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뭐 이건 여러 정황을 보면 확실하게 이제 공민왕에 의해 모든 것이 기획되고 준비된 뭐 작품이라고 봐야 돼요. 정말 기철 일당이 그런 상황을 알았다면 전혀 참석하지 않았겠죠. 이제 잔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졌을 때 군사도 동원했고 미리 매복했던 그 장수들도 움직여서 결국은 이 기시 세력의 핵심이었던 기철이라든가 기유월, 권겸 등 완전히 이 부원 세력들을 그렇죠. 일망타진하죠. 네, 이게 공민왕 5년 5월 18일 이날 일어난 일인데 조일신난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공민왕이 부원 세력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원이 쇠퇴하고 있다 하는 이런 자신을 갖게 됐을 때 그때 이 일을 전격적으로 벌인 겁니다. 그래서 기철일파를 죽인 것과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 것과 군대를 파견해서 쌍성총관부를 공격한 것이 하루 동안 전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그만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공민왕이 얼마나 이 주도 면밀하게 이 상황 파악을 하고 정세를 이끌어가는지 쌍성 총관부 수복 과정을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자, 저기가 이제 쌍성 총관부인데 지금 함경남도 이남 영흥 이북 지역인데 이제 원이 직접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쌍성 총관을 세운 건데 여기를 지금 무력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되찾잖아요. 근데 이걸 되찾는 과정이 그냥 와 해서 되찾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려인이 있었어요. 그 고려인을 포섭을 먼저 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이성계 라인 쭉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공민왕이 반운동을 일으키기 몇 달 전에 공민왕 4년 12월에 이자춘이 개경회를 온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공민왕을 만나고 가는데요. 아마 이때 공민왕과 이자춘 사이에 이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려군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했을 때 이자춘이 안에서 문을 여는 역할을 하죠. 이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 공을 인정받고 고려로 돌아와서 관직에 오르고 이성계가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또 아버지의 또 한 수였네 또 이게. 그러니까 결국 역사 공민왕과 이제 우리 조선 건국의 시조 이성계는 아주 긴밀한 인연이 있죠. 이 원나라에는 기황후가 기세가 등등하게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게. 예. 이 기황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원나라에 대한 도발이라고도 볼 수 있죠. 상총총관부를 수복하는 이런 과정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원의 국력이 이제 쇠퇴해지고 또 원의 국력이 쇠퇴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한족이 세운 이런 나중에 이제 명나라가 되는데 이 힘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 국제 정세가 확실하게 이제 판세가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실제 고려에서는 이 이후로는 정기적 사행은 파견하지만 거의 원나라와의 국교가 단절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나라 지정연호, 고려에서 쓰던 연호까지 이제 우리 안 쓰겠다. 이걸 또 지렛대로 삼아서 원과 외교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난 다음에도 원과의 관계를 고려가 주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은 98년 동안 계속되었던 원의 간섭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런 아주 대성공을 거둡니다.